네, 안녕하십니까. 장통쌤 인사 올립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 오늘부터 종목 상담도 한 개씩 해드리려고 가져온 종목이 이제 지금 댓글 올라온 중에 코엔텍 한번 봐드릴게요. 코엔텍 상당히 의미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 좀 봤습니다. 의미 있다는 게 이게 일단 전체적으로 봐드릴게요. 메모장 켜서 또 쓸데없는 소리 안 하려고 지금 열심히 지금 머릿속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코엔텍은 업종이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폐기물 처리, 즉 친환경 테마에 속하거든요. 친환경 테마, 그죠? 친환경 테마에 속하는데 이 업체의 경우에 총 4개의 대표 회사가 있습니다. 보셔야 될 게 YN텍, 산업 폐기물 처리하는 YN텍, 그리고 KG인데 잘못 적었네요. KGETS 해서 일반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그리고 코엔텍은 폐기물 중간에 폐기물을 처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분. 그리고 인선 ENT는 건설 폐기물 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럼 코엔텍 어떤 회사인가부터 봐야 되겠죠, 그죠? 코엔텍은 이제 0919를 쳐서 회사를 먼저 보는 겁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도 같이 공부를 하자는 의미에서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코엔텍은 여기 울산 환경개발 주식회사, 울산에서 상장 2004년도에 상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 중간 처분업, 폐기물 최종 처분업, 유틸리티 공급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일단 뭐 그런 간단한 내용들이고요. 폐기물 쪽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죠,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매출액이 저번에 조금 감소, 1.6이면 조금 감소죠. 그죠? 영업이익 조금 감소, 당기순이익 조금 감소. 그죠? 2019년 말에, 그죠? 하고 이제 폐기물, 이제 여기서 얘들 또 중요한 것들이 약간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은 얘들이 이 환경 폐기물을 이용해서 열 처리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제 산업 스팀 판매 사업 여기 이제 호조가 되어 가지고 매출 적자를 많이 매출액이 줄은 것을 약간 또 막가이라 하면 안 되고 어쨌든 본전을 했습니다. 막가이 하면 또 일본말 계속 써가지고 제가 부산에 있다 보니 계속 어릴 때부터 일본 쪽이 많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안 쓰려고 노력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불편하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계속 제가 지금 연습 중입니다. 원래 그렇게 살아와 놓으니까 아직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고쳐가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회사가 전체 어떤 식으로 성장되고 있는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매출액이 보면 300억, 400억, 500억, 700억에서 소폭으로 줄었죠. 그리고 올해 말까지 소폭으로 줄었을 계획이고 그 다음부터 다시 증가될 계획이다라고 돼 있으면, 그죠? 영업이익도 보면 70억대에서 쭉 성장해가지고 200억대, 200억대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 보십시오. 2022년까지인데 예상치가 지금 거의 이제 안정권, 즉 이 회사가 이 일로 벌어들일 돈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안정권이라고 보고 어째 보면 성장이 이제 더 이상 되지 않을 상황. 이 지금 현재 이 재무 구조로만 봐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봐드릴 건데 현재 재무로 봤을 때는 이제 정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그냥 재무제표로 봤을 때. 어떤 회사 보면 요거 막 500억, 1000억짜리 계속 증가되고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산 총계는 보면 자산은 1000억 위에 1000억이 넘어가니까 이 회사는 작전이 들어오긴 힘든 종목이다. 그죠? 한 1000억. 2000억 이상 되면 이거 작전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본도 높고, 그죠? 일단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적자기업도 아니고 하니까 하면 이제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죠. 이건 작전이 아닌 큰 손이나 이런 세력들이 들어와서 단기 수급을 만들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트렌드가 친환경이라서 조금 현재 상황하고 맞기 때문에 보면 요래 돼 있고요. 자산이나 자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고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즉 회사는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정체기에 들어가 있지만 꾸준히 수익은 안정권으로 들어갑니다. 부채 비율도 낮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벌어들인 돈이 ROE 자기 자본을 투자했을 때 벌어들인 수익이 16%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줄지는 않죠. 지금 여기 요 상향에서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제 유튜브 자료는 계속 보고 와서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냥 제 생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5%.
은행 이자보다 높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리스크들도 있기 때문에 차트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는 이 정도 봐드리고, 차트 분석, 나와라 차트. 자, 나왔죠? 월봉 보면은, 이제 얘가, 이 한번 보십시오. 와, 나도 이런 거 하나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늦었어요. 그죠? 매집 구간이 여기입니다. 매물대가 보이죠? 2,000원대가 매집이에요. 이제, 이렇게 뛰었으니까 얘는 거의 뭐 기간 중기 작업을 했다고 해도 거의 1년, 2년에 가까운 2, 3년에 가까운 엄청 긴 텀으로 지금 장기 보유로 끌고 갔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게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게 차익 실현이라 그러죠. 차익 실현. 여기 보시면 돼요. 요 지금 매물대가 거의 매집 구간이라고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런 대량 거래 매집대. 여기 매집대라고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남긴 세력들이 차익이 실현되고 있는 구간 정도로 지금 보입니다. 그거는 일봉에서 지분으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많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은 아직 나쁘진 않다. 여기 보면 말이죠. 이제 주봉에서는 뭘 보냐면 월봉에서는 전체 흐름을 봐라. 주봉에서는 뭘 봐라? 이제 3년 정도의 소급을 봐라. 그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냥 3년의 근거가 아니고 항상 3년 정도 되면 이제 수급이 변하기 때문에 제가 3년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원론적인 설명은 안 드렸어요. 그죠? 그냥 3년 봐라 했는데 사실은 이런 수급이 있기 때문에 3년 보고 요건 딱 제일 제가 3년 수급 보여주기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 3년만 보면 됩니다. 주봉은 1년, 2년, 3년 3년 이상 수급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3년을 보라고 시작할 때부터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그죠? 옛날 거 보면은 그거 있을 거니까. 그러면 현재 수급은 뭐냐면은 이제 이게 여기 끊어지는 거 있죠. 여기 보면 팍 지키던 선 있잖아요. 요 선이 끊어졌을 때 이제 수급이 한번 깨진 겁니다. 주봉상에. 그죠? 그 다음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잘 봐요. 여기 이렇게 이걸 축소해서 보면은 전체적인 매집 물량이 요즘에 나오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근데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현재 나오고 있는 물량대가 증가되고 있죠. 이게 매물벽이. 그죠? 이 매물벽 증가를 보면 돼요. 요거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손바뀜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 이제 지분 차트를 보면 이제 확실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트 뒤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읽어야 주식이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보면 딱 보이죠?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계속 목이 아파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가갖고 단기 수급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럼 지금 이제 나오는 것도 외국인의 수급이에요. 그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은 계속해서 사모으다가, 그죠? 여기서 살짝 팔고 있고, 여기서 이제 시세 차익을 조금씩 남겨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이 들어왔는데, 이날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뉴스 자료 가져갔거든요. 한번 설명을 쫙 드리려고. 이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날에 누가 샀느냐는 거의 키포인트거든요. 요 이제 테마 이 수급을 만들어내는. 요때 이제 개인과 기관은 팔고,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개인이 들어왔는데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이제 설명을 쫙 드릴게요. 이제 요거 차트는 끄고,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차트를 끄고, 자, 이제 뉴스와 공시 차트를 켜겠습니다. 이렇게 켜서 보면은, 이제 여기, 요때 지금 이제 주요 뉴스들 몇 개를 가져갔거든요. 2월 12일 날 주요 뉴스는 요렇게 딱 하면 요쯤 됩니다. 그죠? 여기 놀러가 더블 클릭을 하면 공시를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보시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 내용은 정리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말씀드리면은 2월 12일 날에 지분 매각설이 있습니다. 코엔텍 지분을 매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공시 요청, 조회 공시. 자, 지분 매각설 추진설이 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오. 이제 그래서 이제 답변이 왔는데 회사 쪽에서 최대 주주인 그린 에너지 홀딩스에 확인한 결과 당시 지분 처리 방안에 검토 중인 현재적인 구체사항이 없다. 검토 중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없다 하고 나중에 이제 매각이 추진이 됩니다. 이제 답장이 또 와서 맥쿼리 코리아 오퍼튜니티즈 운용 이 이제 폐기물업체 코엔텍의 매각을 추진한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3년이라고 했죠, 제가. 주봉 3년이라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봉 3년상 이제 단기 흐름, 그죠? 요 3년의 흐름 이후에 이제 시세 차익을 남기겠다는 운용사들의, 그리고 이걸 넘기겠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이제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4월 10일에 한번 나왔거든요. 4월 10일 뉴스에 나왔는데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여기 이제 적임자에 대한 이제 뉴스들이 나오는데, 이제 조금, 이 업체는, 앞으로 이제 성장성 부분을 봐서 그런지, 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좀 적임자가 많이 몰려서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리고, 코땡땡 바이러스에 이제, 폐기물 관련주에서 이제 19일 날에 이 뉴스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제 요날 보면 엄청나게 매수가 몰렸잖아요. 그죠? 개인 매수세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뉴스인지 보면은 이게 코땡땡 바이러스에서 이제 의료 관련 폐기물들이 많아지니까 그거 처분해주는 소각업체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인자 자료에 의해서 이제 개인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개인 매수세가 이 정도면 이제 큰 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켜봐야 되고, 그게 이제 4월 19일 날에 정확하게 뉴스로 나옵니다. 뉴스로 나오고, 뉴스 자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4월 19일쯤에, 요거는 여기 자료가 없어가지고, 블로그에 있는 자료, 인터넷에 있는 뉴스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런 자료들이 4월 11일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급등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4월 19일 날에 아예 뉴스로 나오고요. 4월 11일 날에는, 이게 인터넷에 돌기 시작했더라고요.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서 코땡땡 바이러스, 관련 이제 처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마지막 총평을 한번 해드리면, 요 종목은 재료나 이슈가 부각되면 상승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뭐냐면 재료 매매가 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이제 환경 테마와 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책에서 지금 가장 유심하게 보는 게 환경 쪽 아닙니까? 그죠? 정책적인 수혜주에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력인 마음입니다. 그죠? 이거 실적이 이렇게 급등해서 가지 않는 이상은, 세력의 마음입니다.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절대 우리가 그거를 예측하고 몰빵을 때리면 안 됩니다. 몰빵 때리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재무적으로는 안정성이 있고 배당이 5%면 괜찮아요. 그죠? 또 배당이 얼마를 줄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성장성이 약간 소폭으로 성장이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4차 산업처럼 확 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5G처럼 전 세계가 5G 원해 이런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폭의 성장성은 보이는데 큰 폭으로는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먼저 그려놨습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테마 이슈에서는 성장이 가능하다. 폐기물 처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땡땡 바이러스에 또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에 의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이게 지금 당장 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거든요. 3년간 쌓여있는 차익 실현. 그죠? 자산 운용사들이 파는 자료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지분 매각설. 그래서 이제 수익을 남구겠다는 사람과, 그리고 재료를 이용해서 매매를 해보겠다는 두 부류의 지금 손바뀐 구간 정도 보입니다. 대량 거래가 들어온 건 의미가 있지만, 이 대량 거래를 이용해서 매각하려는 이익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간 거는 또 우려가 되는 부분. 즉, 변곡점입니다. 항상 변곡점이 많은 구간에서 상담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됐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장 시작했네요. 그죠? 장 대응 잘 하시고, 또 다음 또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